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원희홀딩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수급이 워낙 좋았고 거기에 외국인 수급도 좋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역사적 시효과 한 번에 더 갱신을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음봉이 출혈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 수급까지도 일부 이탈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원희홀딩스 단기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고민하셨을 텐데 사실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일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원희홀딩스는요 결국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정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에요.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도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댓글창에는 매도금지. 저는 항상 요거를 좀 외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매도금지라는 게 결국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요청드리는 거죠. 그래서 댓글창엔 매도금지라고 적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현황부터 보면요. 일단 오늘 수급 냉정하게 안 좋았다. 왜 그렇죠? 일단 프로그램이 오늘 수급 매도로 하루 종일 매도세로 일관을 했어요. 실제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끊임없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어떤 수급이죠? 외국인이죠. 그래서 그 결과 외국인이 300억 매도, 실제로 프로그램도 300억 매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좀 보시면요. 일단은 연기금이 일부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죠?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연속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정도인데 금융투자는 언제든지 좀 매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추종할 필요는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제 강하게 좀 상승시켜줬던 주체는 누구죠?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좀 매수세를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라면 다시 한번 역사적 시효과를 좀 갱신해 줄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 둬야 되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앞전에 이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 금액인데 실제로 유의미한 프로그램 매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근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강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뭔가 좀 특이점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요 프로그램 매수. 금액으로 치면 얼마죠? 대략 한 8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실제로 보시게 되면요. 일단 외국인이 890억 매수가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300억가량 이탈이 됐다. 이 정도로 좀 점검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원희홀딩스 이제 수급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요거였어요. 일정. 첫 번째 단기적인 일정이 CS 일정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미정된 일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픽스가 되어 있는 일정이죠. 자, 언제죠? 자, 이거 네이버에서만 CS 일정만 검색해서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 26의 일정은 1월 6일부터 9일 이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일정이 얼마 안 남았죠. 대략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요걸 좀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이 일정에 맞춰서 로봇 섹터들이 움직일 거예요. 왜 이 CS가 중요하냐? 자, 요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프리뷰라고 해서 미리 보는 CS 트렌드라는 이 파일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자, 왜 로봇이 중요하냐? 그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타이틀이 CS26은 혁신가들의 등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모두 다 온디바이스 AI, 피지컬 AI, 버티컬 AI 모든 게 다 AI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뒤에는요. 이것도 있죠.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라이프 스타일, 테크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은 되고는 있지만 메인은 결국 그 중에서도 바로 피지컬 AI다라는 부분이에요.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볼게요. 일단 국내 기업 중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기업들은 참가를 다 하죠. 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그다음 두산, 한국전력까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은 모두 참석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기조연설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죠. AMD CEO 리사수가 기조연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미리 보는 CS 2026의 5대 키워드. 첫 번째가 뭐죠? 피지컬 AI예요.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1번에 있겠죠.
그래서 이 피지컬 AI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후속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일정을 앞두고, 그리고 일정 기간에도 이 내용들을 토대로 로봇 섹터들이, 특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면서 아마 슈팅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 전에도 스물스물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피지컬 AI의 로보틱스 결합을 통한 산업 일상 속의 AI 전용 범위의 확대. 여기서 중요한 게 주목할 피지컬 AI 기업 제품. 여기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중국 업체니까 예외로 치고 이 고래 로보틱스라고 있어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있다라는 건 우리나라 로봇주 시가총액 2위예요. 레인보우가 1등, 얘가 2등입니다. 로보틱스가 최근에 어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얘가 움직여준다라면 로봇 섹터 전반적인 흐름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래 로보틱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비상장 기업인데 요게 핵심이죠. 자, 포스코에서 분사했다라는 건 자, 포스코 관련주가 있다라면 분명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꿀팁으로 좀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포스코 관련 기업 중에 요거랑 엮어서 움직인다라면은 고래 로보틱스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나요? 핵심 키워드가 로봇이에요. 이 피지컬 AI.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원희홀딩스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쳐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자,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은 어디죠? 앞전 역사적 신고가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에서 아마 기술적인 지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내일 또 조정이 나온다라면 일단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직 일정이 자 1월 며칠이라고 했죠? 6일에서 9일이에요. CS 일정이 요 기간 동안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으로 나올 수도 있다. 요거는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 제가 이 원희홀딩스를 좀 대세상승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주봉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제가 앞전 영상에도 좀 안내를 드렸었던 내용인데 대세상승주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주봉상의 10주선을 깨지 않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원희홀딩스를 보시게 되면요. 어때요? 5주선을 타고 가다 10주선을 정확하게 터치해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원희홀딩스는 아시겠지만 25년 통틀어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 1등 기업입니다. 그만큼 올해 한 해를 굉장히 뜨겁게 보냈던 종목이다. 근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겠죠. 첫 번째 일정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는 아셨겠죠. 피지컬 AI 요거 관련된 로봇 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인다. 근데 요건 이제 원희홀딩스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대장으로 갔던 뭐가 있죠? 자, 클로봇이 있죠. 클로봇이 최근에 상승률이 어마어마해요. 얘 왜 가는 거죠? 자, 요거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 백악관 국가 로봇 전략 회의에 논의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요것도 있었죠. 자,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피지컬 AI를 이제 CES에서 논의한다. 얘도 결국에는 이제 CES 일정에 앞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제 클로봇이 좀 더 연관성은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이 또 로보티즈가 있죠. 자, 로보티즈 역시도 굉장히 흐름이 좋고 일단 로보티즈가 이제는요 시가총액 로봇주 중에 몇이죠? 3위예요. 자, 1등이 레인보우, 2등이 아까 중요했던 이제 두산 로보틱스, 3등이 로보티즈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이게 역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CES에서 주목할 기업 중에 하나인 두산 로보틱스, 얘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원희홀딩스 주주지만 자, 레인보우의 흐름도 추적해야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도 추적. 자, 로보티즈도 추적해야 된다. 얘네가 가져야 다른 로봇 섹터들도 이제 따라가죠. 그 흐름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희홀딩스 주주이기도 하지만 얘네들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릴게요. 아까 요 말을 하다 좀 말았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요 앞전에 전고점 라인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죠? 주봉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죠. 주봉상의 요 10주선 이 10주선을 깨냐 안 깨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이탈한다라면 일단 추세가 깨졌다라고 볼 수 있고 추세가 깨지면 일단은 대세 상승주에서 이제는 이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이제 일봉상의 위치 금액으로 치면 대략 얼마죠? 한 32,000원에서 한 34,000원 요 사이인 것 같아요. 요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대세 상승주의 특징 이 10주선을 깨지 않는 거. 실제로 최근에 삼성전자 흐름도 비슷해요. 삼성전자의 주봉입니다, 이게. 얘도 자세히 보시면요. 올라가다가 어때요? 10주선을 지지받고 올라가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다가 조정받을 때도 10주선을 타고 올라가죠. 어떻게 보면 원희홀딩스랑 흐름이 매우 비슷합니다. 뭐가 있죠? 대표적인 대세 상승주 효성중공업이 있어요. 얘도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어때요? 5주선을 타고 가다가 항상 이 10주선을 터치하고 올라가고, 최근에 조정받았을 때도 어때요? 10주선을 일단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는 어마어마하게 갔죠. 자,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요. 얘는 진짜 100배 넘게 갔어요. 150배 간 것 같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인데, 원희홀딩스가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일단 원희홀딩스도 올해대로 저점이 얼마죠? 2,000원이었어요. 근데 무려 4만원까지 이제 다 왔다. 몇 배 간 거죠? 얘도 한 20배 갔네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정이 남아있고, 단기적인 일정은 이제 CES죠. 이 CES, 요 일정을 앞두고는요, 이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적어도 저는 빠르면 한 12월 말쯤에는 익절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CES는 이제 단기 일정이다 보니까 요 일정이 도래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는 100%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일정이 또 있어요. 뭐가 있죠? 바로 노랑봉투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년 3월에 시행을 하는데, 사실 올해 8월 달에 요걸로 로봇주들이 어마어마하게 갔죠. 노랑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노조들이 파업을 많이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실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로봇은요, 파업을 안 하죠. 그렇다면 기업이 앞으로 로봇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로봇주들의 매출이 올라간다. 요 논리로 로봇 섹터가 테마주로 갔었죠. 근데 앞전에 이미 8월 달에 해먹은 재료다 보니까 내년 3월이 도래함에 있어서 살짝의 반응은 줄 수 있는데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거죠. 지원 사격 나선 트럼프. 내년 산업지원 행정명령 검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 자체는 이제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100% 진행됩니다. 결국 요거를 검토하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중국 견제하려고 로봇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100% 이미 비슷한 섹터군이 있죠. 바로 조선 섹터, 그 다음에 원전 섹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 원전주 어마어마하게 갔죠. 결국 이 조선도요, 중국 견제하려고 진행한 거예요. 원전도요, 중국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AI에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여기에 필요한 전력, 그거 뭘로 공급하나요? 원전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은요, 지금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다. 그 한국 중에서도 바로 대표적인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은요, 결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진행을 하는 건데, 중국 앞에 뭐가 있죠?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 앞바다에서 계속해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어요. 중국 군인들이. 결국엔 대만을 침공하겠다라는 우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이 이거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죠. 대만에 뭐가 있죠? TSMC가 있죠. 자,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 요거 중국에 넘어가는 거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미국도 당연히 견제를 해야죠. 결국 해군력을 이제 증강시켜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군사력은 세계 1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군함 수는요, 오히려 중국이 더 많아요. 중국이 군함이 더 많고 미국의 군함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나왔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흥하겠다. 근데 1위는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 견제하려고 하는데 중국한테 도와달라 할 수 없죠. 그래서 2위인 우리나라 한국의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선업, 그 다음에 원전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잠깐 점검해 볼까요? 대표적인 기업, 하나오션이 있죠.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바로 조선을 언급했고요. 그게 작년 12월이에요. 이때부터 최고점까지 대략 한 3만 원에서 얼마 갔죠? 거의 15만 원을 넘게 갔습니다. 5배 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얘도 트럼프 당선 직후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해줬죠.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10만 원 갔습니다. 이때 주가가 대략 한 2만 원 되네요. 2만 원부터 9만 7천 원까지. 얘도 한 5배 갔어요. 자, 그렇다면 행정명령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대장주였던 이제 레인보우가 가장 치고 갈 확률이 높죠. 자, 일단은 레인보우도 이 CES 일정을 앞두고 스물스물 외국인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로 스물스물 올려주고 있어요. 얘도 아마 신고가 다시 갱신해 줄 것 같은데 결국 행정명령에 따른 수혜주, 결국 대장주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1등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지속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원희홀딩스 주주지만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결국 시장 참여자로서 모든 종목들과 모든 섹터들을 점검해야 된다.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바쁘시잖아요. 저야 뭐 늘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꾸준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죠? 구독이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또 우리 원희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해 선물도 준비했죠.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예, 맞습니다. 종목이죠. 종목. 당연히 올라갈 종목인데 좀 미리 살짝 오픈을 해드리자면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500% 갑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 미친놈이죠.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정말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한번 소액이라도 진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안내해 볼게요. 자, 최근에 이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실제로 요 종목들이 지금 무상증자를 진행한 종목들인데, 자,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기사가요 11월 13일 날 나온 건데 이 이후에도 무상증자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 앞전에도 무상증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그 말이요 왜 중요하냐? 무상증자의 테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테마로 바뀔 수가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테마를 좀 안 좋게 보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시장 상황이요 오히려 테마주들이 더 많이 보일 수가 있는 장이에요. 최근에 가장 테마가 강한 게 뭐가 있죠? 천일고속. 이거 보세요. 얘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상한가를 연속으로 10번 갔습니다. 10번 갔어요. 10번. 10번 가서 대략 한 13배 정도 갔죠. 한 번에 갔습니다. 비슷한 테마 또 뭐가 있죠? 동양고속이 있죠. 자, 얘도 지금 더 많이 갔네요. 얘는 저점이 7,000원이었는데 10만 원이 넣어버렸습니다. 얘도 대략 한 13배 간 것 같아요. 얘는 단기간에 얘도 13배. 자, 얘 테마가요. 고속터미널에 이제 재개발한다는 이유로 고속터미널 부지에 땅을 갖고 있는 기업들,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습니다. 얘도 누가 봐도 테마주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어수선할 때는요. 자, 이런 종목들이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이 말은 무상증자 테마가 형성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무상증자 예상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과거에 진짜 테마로 갔을 때를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얘가 과거에 무중테마 1등주였습니다. 1등 상승률로 1등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요. 점상을 3번 가고요. 상한가를 3번 가요. 총 6일 동안 6연상 갔어요. 그리고 저점 대비 몇 프로 갔죠? 1300% 갔습니다. 오로지 무상증자로만 이렇게 간 거예요. 물론 테마가 형성됐다는 것도 중요하고. 자,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제 무상증자가 예상이 되는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무상증자 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이 특징들이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산 대비 자산이 아니죠. 잘못 말했습니다. 자,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라는 뜻도 되고요. 돈을 잘 번다라는 뜻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이제 무상증자이기도 하죠. 자, 이런 기업들이 무상증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산도 많고 돈도 많다.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대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다. 자,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보시면요. 자, 대표적인 대기업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의 유보율이 몇 프로죠? 한 2000% 좀 안 되죠. 사실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대기업 현대차의 유보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7200% 정도 되네요. 얘는 하이닉스보다는 한 3배 정도 높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이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입니다. 몇 프로죠? 75,000%예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7000% 아니에요. 75,000%. 아까 현대차 몇 프로였죠? 7200% 정도 됐죠. 현대차의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고요.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근데 이 기업은요,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20대1도 가능하고요. 30대1도 가능하죠. 진짜 이렇게 진행되면은 2000% 오를 수 있습니다. 2000% 가능은 하지만 일단 지금은 아니다. 우리는 늘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유보율이 7만 프로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500%가 예상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자, 예상 수익률이 500%면요. 어때요? 원익홀딩스 모두 매도하시고 한번 진입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죠. 원익홀딩스는 일정에 맞춰서 가셔야죠. 앞으로의 CS 일정,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일정, 이런 것들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은 중장기 포트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어쨌든 예상 수익률이 500%라는 거는 확인이 되셨잖아요. 자, 이 정도면은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자,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애들을 보시면요. 자, 이 텔콘 RF제약 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330% 갔어요. 자, 원코닉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 무상증자 3대1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는 300% 왔어요. 자,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이 좀 많이 무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얘는 8대1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 1300% 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진짜 1300%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예상 수익률은 500%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원익 팔고 진입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신 이 종목은 소액 정도는 매수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액이라 함은 한 500만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요,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그럼 얼마가 가능한 거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자, 요걸로 또 수익 보시고요. 다음 포트 제가 또 괜찮은 반도체 종목 하나 알아보고 있거든요. 요걸로 옮겨 타셔도 좋습니다. 제가 뭐 영상을 통해 추후에 한번 안내를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어쨌든 3천만 원의 예상 수익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한 1년 정도만 묻어두실까요? 2년? 이런 거면 애초에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3번 갔어요. 총 6일 동안 6연상 갔죠. 자, 공시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단기간에 승부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가져온 종목이에요.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면요. 자, 월요일 날 시작을 해서 금요일 날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고르고 골랐습니다. 자,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대신 소액만 매수해 보셔라 라고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이쪽으로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숫자 3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문자로 3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원익홀딩스 주주분이시니까 원익이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숫자 3을 남겨주셔야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간혹 근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이건 안 되죠.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점상을 가죠. 자,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로 진입이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고 이런 구간 진입될까요? 안 돼요. 여기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서 진입하죠? 여기서 진입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음봉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자. 자, 우리는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먹어보자. 500% 한번 수익 내시고 우리 연말 연초 따뜻하게 보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2월 16일이에요.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이 좀 늦은 저녁일 것 같은데 뭐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뭐라고 남겨달라고요? 숫자 3이요.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뒤에는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 언제죠? 12월 17일이에요. 자, 수요일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 정규장에는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다 아시죠?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이러면요, 세력들이 필연적으로 요 테마를 이용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종목 역시도 공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꼭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누르시기 귀찮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 파란색 링크 나오거든요.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닙니다.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여기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고요? 숫자 3이에요. 3이라고 남겨주시고,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은요, 뒤에 원익이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500% 예상되는 요 종목 바로 내일 진입할 수 있게끔 안내 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영상 하단이 아니죠. 문자 하단이죠. 자, 문자 하단에 보시면요, 요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좀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타 종목도 하나둘씩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우리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왜 이게 오르고 내리는지도 모르시고요. 종목의 매수 근거들, 이런 거 전혀 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종목을 왜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제용솔루텍이라는 종목 제가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11월 26일 날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자, 요거는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있다 보니까 보통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요, 4일에서 5일 조정이 나오거든요. 요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투경 4일차 때 진입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요거 진입하신 분들은요, 최대 수익률이 거의 100% 단기적으로 하셨거든요. 이런 식의 단타 종목도 좀 안내를 드리고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좀 어수선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장 막판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관련 언급을 했었어요. 요거 관련된 또 종목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왔죠. 이 JW 신약이라는 종목이요, 단숨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분봉상 보시게 되면 이 30분 봉인데 어마어마하죠. 자, 현대약품도 얘는 심지어 투자 경고 상태인데도 이 탈모 관련 내용 나오자마자 이렇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뉴스를 빨리 접하면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죠. 그리고 좀 느린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좋아요. 파라다이스 같은 거. 최근에 흐름이 다시 한번 이제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타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뭐 하는 회사죠? 호텔 그리고 카지노를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인천공항 근처에 실제로 호텔 카지노가 있죠. 근데 최근에 호텔을 하나 더 매입을 했어요. 왜 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간이 올랐던 이유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제 무비자 입국 때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흐름이 또 바뀌었죠. 일본하고요, 중국이 지금 사이가 매우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을 안 가고 어딜 가고 있죠? 한국에 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호텔업이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기관들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자, 연기금 보세요. 연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자, 연기금과 투신이요, 기관 투자들 중에 운용자금 1등이 연기금이고 2등이 투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움직인다? 이 종목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운 분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 사실 주식이 어떻게 보면 알면 알수록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 금요일 날, 자, 일본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거예요. 엔케리 청산이라고 굉장히 지금 내용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알면 별거 없는데 이런 내용적인 부분도 일단은 우리가 시장 참여자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엔케리 청산이 별거 없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세계에서 금리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최근 기준금리가 0.5%였죠. 그런데 미국의 국채금리가요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미국에 투자하면 거저먹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가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미국에 있는 자금을 빼서 일본에 상환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엔캐리 청산이라는 리스크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국채 금리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어떻게 되죠? 미국의 증시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고 안 좋아질 수 있다. 요런 스토리가 있는 건데, 사실 요거는 일단은 이미 24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다 보니까 엄청난 충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제가 요 텔레그램 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좀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진입을 하셔서요. 제가 그래도 15년 동안 돈을 써가면서 나름 주식시장에서 배웠던 이 노하우들을 하나둘씩 오픈해 드릴 거니까 꼭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현재 24만 명이에요.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100만 명입니다. 이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는 모든 정보 제공은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일 때 좀 많이 경험하셔서 주식시장의 노하우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죠. 자,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CES 일정 남아 있어요. 요게 1월 6일에서 9일입니다. 요 기간 동안 이 앞전까지는 원익홀딩스 그리고 로봇섹터의 흐름이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기적인 매매,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일정 전에 매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이 일정에 도래하게 되면요, 재료 소멸 관점으로 무조건적으로 조정이 나옵니다. 재료 소멸이 진짜 무서워요. 하지만 이 다음에 뭐가 있죠? 3월 달에 노랑봉투법 시행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강하진 않아요. 재료가 이미 앞에 해먹었던 거기 때문에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한 재료 뭐가 있죠? 트럼프의 행정명령. 요거는 사실 기일이 미정이에요. 내년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뉴스들을 하나둘씩 시장에 내보내면서 로봇주들을 움직이게 할 것 같아요. 당장 고점이 어딥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일단 5만 원을 터치하고 조정이 나올 거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대응의 영역이고요. 로봇 섹터의 흐름, 이것도 모두 체크를 하셔야 되고 거시적인 관점도 모두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앞으로도 영상에 다뤄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아니시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